그래서 이번에는 중급자 수준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드를 보고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남친구분 부모님 다 계세요? 였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으로 돌아온 게 어머님밖에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리딩을 한 거냐면, 남친과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배경에는 남친구의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친구 마음에 소드 퀸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증이 하나 생기겠죠. 소드 퀸을 어떻게 그 어머님으로 해석을 했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소드라는 게 타로 카드에서 이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연애에서 그 이성이라는 게 많아봐야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성으로 관점으로 본다면 그 연애라는 건 굉장히 그 소비적인 인간관계일 뿐인 거잖아요. 생산 활동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친구와 남친의 관계가 문제가 그렇게 뭐 크지 않은데, 여자친구가 뭐 소드퀸으로서 등장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결정적으로 남친구의 내면에 해당하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추론해 봤을 때 이거는 여자친구나 또는 남친구의 어떤 내면의 심리라기보다는 남친구 마음에 그 어머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안 계신 상태에 그 홀로 되신 어머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빨리 결혼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머님 때문에 내가 결혼을 서두르고 있다. 근데 이 고민 상황에서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이 여자친구, 이 손님의 입장은 결혼을 적극적으로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동적인 상황이고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은 상태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친구분의 상황에 보면 아버님이 있어요. 그럼 또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증이 드시죠. 왜 황제가 아버님이에요? 왜 그렇게 리딩을 하는 건가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결혼에 앞서서 이런 심리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버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고민 상황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버님이고 이게 남자친구잖아요. 근데 전차와 황제가 만나버리면 황제의 입장에서 그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극의 궁합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2인자, 그 권력을 쟁취하려는 2인자 권력이고, 이건 이미 권력을 가졌는데 그 지는 해잖아요. 권력을 점점 잃어가는. 그러니까 아버님이 남친구를 만나게 되면 내 딸을 잃을까봐, 또는 우리 집이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오게 될까봐 남친구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궁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마 그 만나게 되면 아버님이 남친구를 승낙하지 않을 거다, 싫어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버님의 성격이 아무리 내가 딸이지만 그 집안의 울타리에서 타인이 접근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대요. 워낙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시다 보니 자기가 생각해도 남친구가 절대 이게 허락을 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게 그 승낙을 받는 것도 어렵겠지만, 결혼을 하신 후에도 궁합적으로 봤을 때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카드는 뭐냐? 이 결혼이라는 게 쉽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 남친구 입장으로 봐도 실패를 많이 겪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게 그 만약에 이 남친구분이 손님으로서 저한테 상담을 의뢰했다면 아마 카드가 다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남친구 마음이자 남친구 상황이자 뭐 두 분의 관계이자 뭐 이렇게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상담을 받으시는 그 분 입장에서 남친구의 마음이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남친구의 상황인 거예요. 기준점이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점에 해당하는 손님이 바뀌게 되면 같은 상황에 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카드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추가적인 카드를
그 카드 리더가 직접 뽑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추가적으로 뽑는 카드를 조언의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에 참고가 되는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분이 워낙 그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 입장이다 보니 남친과 전처처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결혼을 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친과 어떤 행동을 보인 건 없는 거예요. 남친도 그냥 그 계획만 세우고 있지, 결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큰 것이지, 내가 너무나 소극적이기 때문에 남친과 그만큼 적극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적극적인 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를 보건대 아마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그런 구체적인 결혼 준비의 단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한 단계 레벨을 높여서요, 고급적인 해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장을 봤을 때 한 가지 더 읽을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이 5카드 배열법이라는 게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앞서 이 남친구가 그 홀어머니, 혼자 되신 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보시면 이 카드 이미지를 보시면 이거는 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그 한쪽 면밖에 보이지 않는 카드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게 남자분의 내면에 있는 카드잖아요. 그 남자분이 그 어머님의 그 단면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빨리 아들로서, 자식된 도리로서 결혼을 해드리는 게 급선무니까 빨리 해드려야 돼, 그 면밖에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두 분이 만나신 상황은 아니지만 5장을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남친구 입장에서 어머님이란 존재가 아킬레스건인데, 이 아버님이 그거를 본의 아니게, 악의는 없지만 건드리실 거라는 게 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운데 카드를 보시면요, 숫자 5잖아요. 근데 넘어져 있는 건 숫자 3이고 세워져 있는 건 숫자 2입니다. 숫자 3은 뭐죠? 최초로 무엇인가를 달성해 본 것, 최초로 무엇인가를 완성해 본 거죠. 그러니까 남친구가 기세등등하게 아버님을 만나러 갔지만, 한 번에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지만 그게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카드가 대칭이 대각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무너지는 거냐면 이 아버님이 이 어머님에 대한 사실을 건드릴 거거든요. 황제라는 거는 그 계속 왕위 세습을 하는 존재잖아요. 황제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다는 거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어떤 그 틀, 그 가문이라든가 집안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아버님은 잘 계시나 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남친구분의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실 거다. 그래서 남친과 기세등등하게 만나러 가더라도 그게 실패로 끝나고 앞으로 더 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받은 마음에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5카드 배열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카드 5장만을 가지고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에 대한 상, 그리고 그 숨은 해석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카드를 공부하실 때 이 카드는 이래, 저 카드는 이런 카드야, 이렇게 암기식으로 절대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의미를 공부했다면 그 의미의 이면에는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고를 폭넓게 이해하듯이 공부를 하시면요, 적은 수의 카드를 가지고도 풍부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수분들, 실력이 높은 분들을 보면 많은 수의 카드를 뽑지 않아요. 그래서 적은 수의 카드만 가지고도 궁금한 거 다 해결해 드리고, 뭐 구체적인 사항, 그 내면의 사항 다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뭐 5장 배열을 쓰시든 뭐 3장을 쓰시든 뭐 11장의 배열을 쓰시든 간에 이 카드를 공부하실 때 암기식을 절대 하지 마시고 이 의미를 이해하시고, 성질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성질의 그 이면에는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폭넓게 사고를 가지시면서
이해하는 방법으로 카드를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5카드 별법에 대해서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